네, 문법의 골든골 챕터 1부터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장 형식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다룰 것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고요. 주로 다루어질 부분이 동사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기본 형식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는요, 왜 이렇게 기본 형식을 중요시하냐라고 얘기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순서에 따라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앞뒤의 문맥에 따라서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이라고 해도 똑같은 문장이 돼요. 하지만 영어는 단어가 위치에 따라서 품사가 바뀌고요. 그 품사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형식을 꼼꼼하게 배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문장의 형식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어, 뭔가 문장의 주인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하게 되는 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부분을 우리가 주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떠한 서술이 되는 부분을 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국어적 표현이고요. 그래서 주부와 술부가 이제 기본적인 형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은 뭐냐면 동사의 의미 따라 문형이 달라진다. 뭐다? 형식이 달라진다.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술부의 요소들의 성격 및 순서를 파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차 진행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입니다. 1형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주어와 동사로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아파 라고 하면서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친구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어라고 부르고요. 뭐뭐다 라고 부르는 친구를 우리가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아마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부터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일단 문장의 의미가 완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1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문장이 이렇게 짧은 것만 1형식이 아니라 뒤에 부사구가 붙게 되면서 혹은 이 동사 사이에도 부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이 앞에도 부사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러워지는 문장들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부사구는 형식상 따져지지 않기 때문에 1형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명사나 형용사가 뒤따르면서 SV 문형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명사나 형용사가 우리 주어 동사 뒤에 나오게 된다 라고 하면 1형식이 아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동사들은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굵게 표시된 부위는 V는 모두 앞에 S만으로도, 주어만으로도 의미가 완전해지는 자동사들입니다. 자동사라고 적으시고요. 뒤에 어떠한 형용사라든지 명사라든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는요, 뭐가 붙게 되냐면 부사라든지 아니면 전명구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수식어구가 붙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이 다 몇 형식 동사다? 1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딱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는요,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무조건 자동사다라고 외우기보다는요, 여러분이 해석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내신 문제에서 좀 많이 나오는 친구들만 위주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피어리라는 친구 보시면요, 돌고래들은 등장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닷가 주변에서요 라고 하면서 리얼이라는 주변에서요 라는 전치사가 붙고요. 뒤에 명사가 붙는 수식어구가 붙어서 문장의 주어 동사로 끝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ear도 1형식 동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occur이라는 동사는요. 조금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동사고요. 이 친구는 자동사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사구나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됐다 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수동태로 절대 쓰지 않는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동태 흔지. 그 다음에 왕래 발착 동사다 라고 해가지고요. 왕래 왔다 갔다 하고요.
다음에 발착, 출발하고요. 도착합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우리는 일형식 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에는요, 부사가 붙거나 아니면 쓰레기가 붙는다라고 이해해 주셔서 일형식 동사구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occur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arrive 그래서 얘도 왕래 발전 동사니까 외워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fall도요, 떨어지다라고 해서 어디에서 떨어지다가 뒤에가 붙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떨어지다. 그래서 뒤에가 쓸데없는 수식어구 혹은 부사구가 붙기 때문에 이형식 자동사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runaway라고 해서 도망가다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요, 자동사고요. 자, 우리는요, 이 단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동사가요, 한 단어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단어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상일 때는요, 우리가 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동사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동사구, 이 동사구도 어떤 동사다? 일형식 동사다. 라고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matter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It doesn't matter. 문제가 될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라는 동사의 역할도 하지만요. This is very important matter 이라고 해서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하면서 명사의 형태도 존재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정리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count라는 친구는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를 세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서는요, 중요하다라고 볼 때는 자동사입니다. 하지만 수를 세다, 어떤 것을 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시 보시면 이 플레이트를 세다가 되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수를 세다라고 얘기가 될 때는 타동사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조금 비교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외워달라는 걸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work,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둘 다 자동사 다 되고요. 타동사도 다 됩니다. 아니, 자동사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해요. 이 아래 거 설명하려다가 일하다, 공부하다 라는 친구는요,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해, 파트타임을 일해 이렇게 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타동사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뜻을 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타동사 구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먼저 알아주고 그 친구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크라는 친구는 또 다시 이제 명사로서도 이 명사로서의 품사도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적절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해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pay, 수지가 맞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 어휘에서 조금 잘 나오는 친구예요. 어떠한 레버리지가 맞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지불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는요,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 다 같이 풀이를 할 거니까요. 문제풀이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고, 우리는 주어, 동사, 보어가 들어가 있는 이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식은요, 일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주어와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격, 보어라는 자리에는요, 품사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들어갈 수 있냐면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자리엔 누구누구 나온다? 명사, 형용사 나온다. 선생님, 근데 이거 이 형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형식 동사들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이다라고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분 이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어와 보어가 똑같을 때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하고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을 조금 설명해 줄 때 우리가 형용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조금 중요한 친구들이 선생님 형광펜 쳐줄 테니까 그거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appear은요 아까 1형식 동사에서도 쓰였어요. 하지만 appear은 몇 형식 동사도 쓰인다? 2형식 동사도 쓰인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씀도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대표적인 2형식 동사입니다.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형광펜 완전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eel, look, smell, sound, taste 이 친구들은요, 이 형식을 대표하는 감각동사들입니다. 감각동사는요,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조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 형용사가 들어온다. 자, 선생님,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 둘 다 내려온다면서요? 맞아요. 이 자리에 어떤 자리? 동사 자리에 이 형식 감각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거를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이 자리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어떤 걸 앞에다가 데리고 오면 될까요? like라는 전치사를 데리고 와야 명사를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감각동사는 feel, look, smell, sound, taste라고 해서 얼굴에서 있는 친구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입니다. 다음에 lie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이따가 3형식 자리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lie도 2형식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keep, remain, stay라고 해서 stay라는 친구도요 2형식 대표적인 동사들이고요. 뭐뭐한 채로 뭐뭐 하다라고 해서 2형식 동사도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keep도 혹은 remain도 5형식 동사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얘는 2형식 동사야 2형식 동사야 라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come, 그 다음에 come이라는 친구는도요, 이 형식 대표적인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go라는 친구는요, 1형식 동사도 되고요, 2형식 동사도 됩니다. 근데 2형식일 때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get, grow, turn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become까지라고 묶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 형식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뭐뭐가 되다,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턴이 돌다라는 뜻으로 되지 않고 뭐뭐가 되다, 변해지다 라고 해석이 되면 몇 형식 동사다? 이 형식 동사다. 그래서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외우셔야 돼요. 명사와 형용사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예시를 잠깐 보시면요. 그 싱어는 항상 쓸데없는 부사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이 형식 동사, 대표적인 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는 어떤 친구가 올 수 있다?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 자, on stage 전명구로 수식어구 묻고요. 이 자리에는 형용사 confidence가 와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 형식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셔서 삼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형식은요,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오는데 이 목적어를 을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목적어의 품사가 중요하죠. 목적어의 품사는 뭐예요? 품사는 명사입니다. 적어두시고 필기 모두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 아래 그래서 사실 3, 4, 5, 6 3, 4, 5, 6이래 1, 2, 3, 4, 5 동사 중에서 가장 외울 필요가 없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예요. 왜냐하면 뒤에 뭐가 오지 않는다?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틀릴 만한 한국어적 해석으로 되기 때문에 영어에서 1대1 매치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resemble, marry, discuss, answer, approaching, affect,
그 다음에 enter라는 친구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이 친구들은요, 무조건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는 동사들입니다. 타동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닮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적 해석은 누구누구와가 되기 때문에 영작을 하거나 우리 내신 그리고 수능에서도요, 여기다가 with를 쑥 집어넣습니다. 이 with 맞아 틀려?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resem블이라는 친구는요, 전치사 데리고 오지 않고 바로 목적어 데리고 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with 데리고 오지 않는다 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메리도 그녀랑 결혼할 거야, 그녀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석이 되지만 with라는 전치사 쓰지 않고 바로 목적어 데리고 온다 라고 알아주시고요. 뭐뭐에 대해 토론합시다 라고 했을 때도 about이라는 전치사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대답을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어요. 전치사 필요하지 않고요. 어디로 접근 중이라고 할 때도 이 목적어 바로 데리고 온다.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을 때도 to라는 전치사 쓰지 않고요. attend도 어디에 참석하다 라고 썼을 때도 뒤에 전치사 at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바로 목적어 데리고 온다. 알아주셔야 되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엔터리라는 친구도요, 어디 집으로 바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데려오는 친구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볼 겁니다. 이 친구들은 뭐가 오지 않는다? 전치사가 오지 않고 바로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이 친구 별표 치시고요. 무조건 100% 암기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레이와 레이, 그리고 여기에 어디 있을까? 이 라이와 라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라이와 라이,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동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동사예요. 근데 거짓말하다와 눕다, 둘 다 뭐를 쓴다? 라이를 쓴다. 그리고 누웠어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눕혔습니다, 놓았습니다 라고 과거 형식을 쓸 때는 뭘 써준다? 라이드가 아니라 레이를 써준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입니다. 이 친구는요, 뒤에 누가 올까요? 목적어가 옵니다. 그래서 레이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된다라는 거. 목적어가 올 때는 뭐로 쓰였다? 타동사로 쓰인 거다 라고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선생님이 그 위쪽에 조금 자리가 있을 텐데 선생님은 아래다가 예시 하나, 예시 두 개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She lay her phone on the table. 비슷한 예문이에요. 이거는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입니다. 선생님 왜 틀렸죠? 레이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되나요? 네, 안 되죠. 자동사로 쓸 거면 우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걸로 쓰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스위치 시켜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She lays on the floor of my room 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들어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정문이라고 얘가 정문이 되려 그러면요, 누워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데리고 오기 때문에 정문이 되겠고요. 비문이죠. 비문이고요. 이 레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죠? 왜? 눕다라고 해서 뒤에 전면구로 묶여요. 그럼 이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형으로 쓰인 걸 알 수 있고요. 과거형 자동사로 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타동사 놓다라는 뜻이 아니라 눕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형은 여기 이렇게 s를 붙여주지 않는다라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레이스가 맞을 때가 있고 그냥 레이가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리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rise와 rose, rise는 떠오르다, 뭔가 상승하다. 뒤에 목적어 필요 없을 때는요. rise, rose, rise이고요. 타동사는요. raised, raised, raised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규칙을 알려드리면 타동사가요.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좀 변해요. 타동사가 규칙적으로 변하고요. 자동사가 조금 더 불규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요 라이드 빼고 대부분 자동사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안다, 타동사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자동사도 실셋셋이라고 하면서 불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자차동사를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려운 거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이제 4형식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은요, 목적어가 두 개예요. 여러분 너무 이미 잘 아실 텐데, 주어, 동사, 간목, 직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목은 여기서 뭐뭐에게라고 해석을 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4형식에서는 뭘 잘 기억해야 된다? 해석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잘 하셔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옛날에 아마 중학교 때쯤 배운 친구가 있을 텐데요. 4형식을요.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 직접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를요, 주어로 빼요. 그쵸? 그래 주고서, 뭐, 문장 뒤에다가 이 친구를, 이건 수동태로 만드는 거고, 이 친구를 여기다가 빼고요. 이 친구를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명사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요럴 때 우리가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치사를 외워줘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아래에 있는 파트거든요. 선생님과 구별을 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사형식 동사 한번 볼게요. offer, show, teach, send, lend, 그 다음에 hand, bring, tell, promise, write라고 해서 대부분들이요. 여기서 tell이라든지 write 빼고요. 다 수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수여하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친구들은 어때요? 예외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다 뒤에 뭐를 데리고 온대요? to를 데리고 온대요. 그리고요, 더 뒤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거 보시면요. 이 친구들은 누굴 데리고 온대요? for를 데리고 온대요. 설명식으로 바꿀 때.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요. 하나만 남아있네요. 뭐를 데리고 온대요? of를 데리고 온대요. 자, 공부하실 때요. 100개 중에서 예외가 20개가 있고요. 나머지가 8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20개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과 문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get, make, get, buy, cook, build, find 라고 해가지고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get, for, make, buy, cook, 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형식 동사로 나올 때 사형식 동사로 나올 때 전치사는 for를 쓴다. 그리고 ask는 of를 쓴다 라고 외웠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요렇게만 외우고요. 나머지 선생님 앞에 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to를 데리고 온다 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선생님이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적도록 할게요. 나는 보트 샀습니다. 무엇을 샀냐면요. my 부모님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렸대요. 언제요? 페런츠 데이 때요. 그래서 내 부모님에게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그날 그 부모님 어버이날이에요. 이거 딱 찍는 시즌이 어버이날쯤인데 자 보시면요. 누굴 먼저 쓰면 되냐면 삼형식으로 바꿀 때 나는 샀습니다. 무엇을 샀어요? 선물을 샀어요. 그래서 a present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전명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by라는 친구는 누굴 데리고 온다? for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for my parents, 그 다음에 on parents day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꿨던 문법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조금 내신용 문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걸 찍는 이유는 선생님은 여러분의 내신 때문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외워주시고 여기도 설명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형에서요. 취하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요. introduce, explain, say, suggest, promise, announce 등은 우리나라 말로 뭐뭐에게 뭐 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요. 사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다행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은 이 친구들이에요. 이 동사에 따라서 for가 나오는지 of가 나오는지 요거에 대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요. 우리 목적격 보어 나오는 드디어 오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이 조금 어려워하고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외워야 되는 것도 많고 너무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이 설명을 듣지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서 발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말이 무엇인지 봅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요. 오형식은요, 이 동사들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 동사가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목적격, 보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는요, 가장 단순하게 명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보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조금만 예쁘게 쓸게요. 명사가 기본적으로 오고요.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옵니다. 우리 주격 보어에도 명사와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에 누가 올 수 있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는 동사 원형 친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투부정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 친구가 올 수 있는데 이 분사는 두 가지가 있죠. 어떤 친구? 이거. 현재 분사형 친구, 현재 분사형. 현재 분사, VING 골, 그 다음에 과거 분사, 피피골이라고 해가지고요. 동사에 따라서 명사가 오고 형용사가 오고 원형 부정사가 오고 투부정사가 오고 현재 분사가 오고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정리를 하고 오형식에 대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ke라는 친구는요, 사역동사입니다. 자, 여러분의 책에는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옆에 페이지나 그 아래 페이지에 조금만 더 정리해서 외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사역동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역동사는 일을 시키는 동사입니다. 일사자의 일역자입니다. 시키다 사자의 일역자입니다. 시키는 동사인데 선생님이 이걸 중학생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 일을 그렇게 막 하래? 라고 하면서 make, 막 하래? have, let 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어디에서 나왔을 때 오형식 동사로 나왔을 때 목적어 그대로 나오고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중학교 3학년까지는 여기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라고 배웁니다. 하지만요, 원형 부정사도 올 수 있고 VING인 현재 분사까지 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은 정리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중학교 때까지는 원형 부정사만 배워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그리고 실제 영어 영문법에서는 현재 분사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지각동사는요, 뭔가 여러분이 감각을 느끼고 뭔가 생각하고 이러는 친구예요. 그래서 watch라든지 그다음에 listen to 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띄어쓰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이형식에서 봤던 taste라든지 그죠? 또 hear이라든지 요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동사로 나왔을 때요. 목적어 자리에 있고요. 목적격 보어 나왔을 때 우리 중학교 3학년은요. 여 자리에 뭐만 올 수 있다 라고 배우냐면 VING 현재 분사 올 수 있다 라고 배우거든요. 하지만 현재 분사도 오고요. 과거 분사도 옵니다. 그리고요. 또 뭐까지 올까요? 원형 부정사인 동사 원형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기를 잘 해주시고요.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라고 궁금하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둘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둘의 관계가요. 능동적일 때는 원형 부정사나 VING 현재 분사를 쓸 수 있습니다. 현재 분사나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뭐일 때요? 능동일 때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요. 목적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형 부정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요. 굉장히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되어져야 하는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거 분사를 써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해를 안 간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 나오는 친구입니다. 오형식의 특수한 동사들이 좀 있어요. ask라든지 encourage라든지 allow라든지 또 뭐 또 되게 많죠. 이런 친구들 등등등등이 나오게 되면 선생님이 모의고사 하면서 한 번씩 다 정리를 해줄 텐데 이 동사들이 나오게 되면 오형식 선생님은 오특이라고 부릅니다. 오형식 특수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목적어를 끼고 목적격 보어에 어떤 형태밖에 못 온다? 투부정사 형태밖에 못 온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하는데 투부정사 한다 라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친구고요. 이게 이 책이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은 오형식의 해석을 조금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목적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두 번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시는 게 조금 편해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수거 같은 게 있거든요.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think of 수거입니다. A as B라고 해서 A를 B로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누가 오는지 까지 여러분이 조금만 꼼꼼하게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목적격 보어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니?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적혀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 책의 오형식은 비교적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30분보다 살짝 오바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35초까지 문제 풀어주시고 선생님한테 문제에 혹시 틀린 거 있다라고 하면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작성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